네, 안녕하세요. 케이컵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 Z40mm f2 SE 렌즈 리뷰입니다. 네, 니콘 Z40mm f2 SE 렌즈는 2022년 12월에 출시한 정가 4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입문용 단렌즈입니다. 사실상 니콘은 ZF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ZF와 어울리는 몇 안 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도 해요. 이게 또 보급형 표준 단렌즈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입문자들이 비싼 카메라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보급형 렌즈는 성능이 나쁘면 안 돼요. 과연 이 렌즈도 추천할 만한 렌즈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면 필터 직경이 52mm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작은 건 큰 필터 업링으로 활용하기 불편해가지고 52mm 정도가 딱 좋긴 하고요. 길이 약 4.5cm, 무게 약 170g으로 스펙만 보면 작고 가벼운 렌즈입니다. 다만 제가 SE 버전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렌즈가 너무 뚱뚱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ZF 보다는 Z8 같은 카메라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포커스링의 경우 올드렌즈와 비슷한 이런 패턴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 은색으로 꾸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까이서 보면 꽤나 짜칩니다. 레고 같은 느낌이랄까요? 디테일이나 재질감이 꽤나 아쉬운 편이라서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꼭 오프라인에서 한번 직접 실물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좀 단점 위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렌즈고요. 저렴한 렌즈임에도 이너 포커스 방식이라서 포커스를 할 때 코가 나오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조작계는 단순한데 포커스링이 하나 있는 게 끝이고요. 이 포커스링은 의외로 굉장히 감도가 좋습니다. AF, MF 스위치가 없는 부분은 꽤나 아쉽긴 하지만 렌즈의 수요층을 생각해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도 방제망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드도 동봉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은 선예도입니다. 일단 중앙부 최대 개방인 F2에서 한번 보면 꽤나 소프트하죠. 한 스톱 조여주면 조금 더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프트하고 F4까지 가면 샤프해집니다. 그리고 F5.6에서 가장 좋은 선예도를 보여준 후 F8까지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다가 F11부터 선예도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극 주변부의 경우 역시나 선예도와 컨트라스트 모두 최대 개방에서 상당히 소프트하고요. 다만 조리개를 조일수록 조금씩 좋아져서 F4 정도 되면 꽤나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F8까지 그 정도의 선예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소프트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 접사 배율은 0.17배로 접사 배율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화각대의 렌즈와 비슷한 편이긴 하고요. 대략 29cm 정도까지 근접해서 촬영이 가능해요. 근접 화질은 최대 개방에선 엄청나게 소프트하고요. 조리개를 조여서 f2.8이 되면 확 좋아지지만 F4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모습이라서 근접 촬영을 하신다면 F4에서 F11 정도까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개방에서는 선예도 컨트라스트가 모두 약하고 근접 화질은 정말 아쉽기 때문에 최대 개방을 쓸 때는 선예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피사체를 센터에 두는 일반적인 인물 촬영 등을 할 때 보급형 렌즈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앙과 주변부 모두 F4 정도로 조여주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선예도가 필요하다면 조리개를 살짝 조여서 촬영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이트룸에서 프로필 교정 사용 옵션을 끄고 살펴보면 약간의 배럴 왜곡이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요. 최대 개방 시 비네팅은 꽤나 나타나지만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좋아져서 F4 정도가 되면 많이 없어집니다. 포커스는 나쁘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막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그래도 달리는 애들 찍을 때 얼추 대응을 할 정도는 됩니다. 뭐 다 칼핀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포커스 소음도 있긴 하지만 그리 크진 않은 편이고요. 포커스 브리딩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이게 특이한 게 최단에서 무한대로 갈수록 화각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브리딩이 크진 않으나 영상 촬영을 할 때 좀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상수차의 경우 꽤 나타나는데 먼 곳에 녹색이, 가까운 곳에 자주색으로 색수차가 나타납니다. 이는 조리개를 조여도 잘 사라지지 않아서 F8 정도 돼도 약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개방 빗망울도 한번 살펴보면 테두리는 뚜렷하고 색수차도 꽤 보이고 절사큰도 좀 보이는 편이에요. 게다가 9매의 조리개날을 가진 렌즈인데 최대 개방에도 빗망울이 살짝 각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조이면 각이 좀 더 뚜렷해지게 돼요. 근데 개체 차일 수도 있겠지만 제 렌즈는 저렴한 렌즈 치고 각진 모양이 상당히 균일한데 요거는 좋더라고요.
하지만 주변부로 가도 빗망울이 찌그러지지 않는 모습인데 회오리 보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 이 정도 등급의 렌즈에서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렌즈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꽤나 푸석푸석하고 컬러풀하고 빗망울도 크지 않고 여러모로 좋게 말하면 빈티지합니다. 저는 좋아요. 어차피 저렴한 렌즈에 깨끗하게 녹는 듯한 부드러운 배경 흐림을 만드는 건 무리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아예 캐릭터가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회오리 치지 않는 렌즈라는 점도 꽤나 중요한데 보통 최대 개방에서 회오리 치지 않는 f1.8이나 f2 렌즈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차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입문자분들이 이 렌즈로 최대 개방 촬영을 해보면 꽤나 감성적인 이 렌즈의 배경 흐림이 배경 흐림 뽕 이런 것들을 꽤나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어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단순하고 클래식한 모습이라서 활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듯한데 어쨌든 꽤나 눈에 띄는 고스트가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피사체를 가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빛깔림은 그냥 전형입니다. 조리개 날개도 많은 데다가 여러 갈래로 지저분하게 뻗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빛깔림이 나오는 수준은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야경 같은 거 찍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렌즈 리뷰를 진작 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했더라고요. 그때 28mm만 하고 이 렌즈를 안 했어요. 니콘 풀프레임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혹은 이미 다른 렌즈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브로 하나 정도 드리기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Z50mm f1.8 렌즈나 Z50mm f1.4 렌즈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각각 강점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걔네들은 렌즈 길이가 좀 길기도 하고요. 김밥이잖아요. ZF나 ZR 같은 카메라에는 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ZF가 아니더라도 어떤 니콘 풀프레임이든 무난하게 끼우고 다니기 좋은 무게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40mm라는 화각도 무난하니 좋고 조리개도 F이면 무난하니 충분하고 배경 흐림 느낌 빈티지하게 나쁘지 않고요. 최대 개방 선회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인물 촬영을 할 때는 인물 촬영의 특성상 최대 개방의 선회도가 낮다는 거에 아쉬움이 좀 아무래도 좀 덜 신경 쓰이긴 하잖아요. 스냅이나 풍경 찍을 때 또 F4 정도 조여주면 선에도 괜찮아지거든요. 거기다가 가격도 SE 버전이 40만원 정도, 그리고 SE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이 37만원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특히 SE 버전의 실물 재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 딱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면 일반 버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뷰 준비하면서 제가 장래들 찾아보고 분석해 본다고 보니까 제가 니콘의 모든 렌즈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쓴 렌즈이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작고 가볍고 결감을 느낌 나쁘지 않으니까 손이 많이 가나 봅니다. 니콘 풀프레임 카메라 유저분들 중에서 부담 없이 들고 다닐 렌즈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딱 좋은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니콘 Z40mm f2 SE 렌즈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